이제 뭐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앞뒤 내용을 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자구행위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그 적법성이 인정될 거냐 그랬을 때 이거는 유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던 사안입니다. 이게 통행로를 걷어내 버리면 수많은 공익에 이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거는 좀 그 국가에서 허용할 수가 없죠. 네,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공익을 위해서 저기 하고 다른 방식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제 재산권적인 그런 금전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 그냥 뭐 열받으면 그냥 길을 그냥 뭐 다 부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쵸,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례 한번 볼까요? 위험성 조각에 대한 판례 1번. 네, 무고. 무고죄는 이렇게 있습니다. 2차에서 무고죄가 떴으면은 네, 써줘야죠. 네. 그 1순위 논점은 아니지만 네, 부수적으로 작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논점입니다. 무고죄. 그래서 무고죄 객관식 하면서 봤던 그 수많은 판례들이 있죠.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그냥 많이 발라주면 되겠다. 배점에 맞춰서 부수적으로 보는 죄이고, 네. 무고죄는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그쵸. 네. 무고가 들어오면 국가에서는 일단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 인력 낭비. 안 그래도 바쁜데, 안 그래도 저기 하는데, 정말 정작 수사해야 될 그런 것들에 힘을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 수사 쓰게 되겠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무고를 당한 그 피무고인한테는 뭐 나는 만지지 않았는데 강제 추행했다고 그래 버리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되는 거죠. 전자발찌 차고 인생 나락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제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호하는 죄다. 설사 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뭐 어쩌다가 이런 사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 피무고자가 승낙을 했던 거겠죠. 나를 무고해 달라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냐? 아니다. 고소장 제출했으면은 무고죄 성립한다. 함에 있어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네.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가 뭐 승낙이 있어서 뭐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고, 혹은 그 무고한 사람이 그런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결과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뭐 내 몸을 만졌다 이렇게 해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지만 저 사람이 정말 처벌받을 거를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었다. 그냥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걸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장을 그렇게 제출한 이상, 만지지도 않았는데 만졌다고 해서 고소했다 그러면은 무고 성립한다 이거죠. 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결과 발생을 희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2차 답안에서 적어줘야 되는, 네, 무고죄에서 나오면 무고죄 테마 안에서 중요한 논점들이죠.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의혹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냈잖아.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수사기관은 어쨌든 수사에 들어갈 거고, 무고죄가 처벌하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다 달성을 해서 이미 국가가 움직이고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된 이상 어쨌든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무고죄로 처벌하겠다. 불만 없지? 너가 고소장을 내는 순간 이런 건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알고 있었잖아.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지? 고소장 제출할 때 이건 판례 검색을 하다가 이런 판례도 있었나? 저도 처음 보는 판례였거든요. 네. 근데 해서 그냥 공부할 겸 갖다 놨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두 개 판례는 변호사 등의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낸 거였더라도 어쨌든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무고죄 성립한다는 겁니다.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서 고소장을 낸 거였어도. 좀 오래된 판례죠, 되게 둘 다. 신고사실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 없다. 그냥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해도 어쨌든 네, 무고죄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2016년도 판례 톱으로 개를 절단냈던 사건. 네. 이게 이제 긴급 피난 테마였죠, 이게.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2차 시험에 뜨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뜬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긴급 피난에 대한 거라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먼저. 네. 이게 만약 2차 시험에 문제로 나온다면은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내리쳐서 절단해 죽게 하였다. 여기까지만 나오지
긴급 피난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례를 보고 아 이거 엔진 톱이 이렇게 죽었다. 이건 뭐가 논점이 될까? 아 그 개가 우리 반려견을 물어 뜯으니까 이 반려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개를 톱으로 죽여버린 거다. 그러면은 어떤 내가 어떤 그 침해되는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 긴급 피난하기 위해서 그 개를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정당성이 인정될 거냐 그런 논점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피난이 뭐냐, 네, 형법에 있는 조문 찾아야 될 것이고 법전에서 상당히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네, 이렇게 정의 정확하게 써주고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유일한 수단이어야 된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톱으로 이 개를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어떤 내 반려견과 나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다. 개한테 물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위험이 있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바다 한가운데서 배 위에서 이 개랑 뭐 단둘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뭐 저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일한 수단이어야 된다. 좀 극단적으로 사정을 상정하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해야지. 아니 그냥 개를 때려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위협을 해서 멀리 그 반려견에게서 떨어지게 하거나 겁을 준다거나 뭐 발을 동동 구른다거나 아니면 발길질을 한다거나 뭐 그 정도 선에서 아니면 매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톱을 휘두른다든지 이건 판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도 얼마든지 그 피해견한테 그렇게 해서 피해견이 떨어지게끔 하면 되는데 그냥 피해견을 그냥 톱으로 그냥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그 판례에 보면은 뭐 무슨 도축하듯이 거의 죽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인정되기 어렵다. 가장 경미한 손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보전되는 이익과 네 몸을 지키기 위한 행위와 그 다음에 침해되는 이익. 그렇게 해서 그 개를 죽여버리면 생명을 빼앗아도 되는 거냐. 그때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된다. 다 비교 형량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냐. 이게 톱으로 개를 죽이는 게 적합한 수단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 설치해주고 그런 요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몽둥이나 기계톱으로 이렇게 해서 휘둘러서도 할 수 있는데 휘두르는 게 아니고 아예 그거를 절개를 했답니다. 상당성을 넘었다. 긴급피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이것도 과연 뭐 해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유죄가 되었답니다. 뭐 이게 자세히 나오죠. 뭐 늑대를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에 뭐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참. 몇 년도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아마 실제 사건은 2014년도나 2015년도쯤에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왔겠죠.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참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3번 2011년도 판례고 뭐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 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다. 뭐 기자가 뭐 특별히 폭언을 했거나 뭐 돈을 요구했거나 뭐 어떻게 무슨 막 그런 짓을 한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이건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의 어떤 그런 업무 범위에 속한다. 네. 이 정도는 용인해줄 수 있는 그런 선을 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네. 선 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기자분이. 그래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그 처벌을 했었나봐요. 그 협박죄에 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나봐요. 그래서 원심을 파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였고. 그 다음에 4번 2007년도 판례. 이렇게 포장된 아스팔트 걷어냄으로써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못쓰게 만들었죠. 이런 것들은 그 형법에서 교통방해죄라고 조문이 따로 있죠. 이런 거는 2차 논점은 아니고 그냥 객관식으로 그냥 자구행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상당한 행위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비교 형량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다른 대체 수단이 없거나 그런 것들을 저기를 해야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그렇게 해서 사회 통념상 윤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누구라도 그 정도 상황에서는 그 정도 행위를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있다. 법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다. 그런 것들이죠. 긴급피난 자구행위 이런 것들 뭐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다 그런 것들이죠. 형법에서는 어떤 그 죄의 범주를 가르고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요 그런 논점이 되기 때문에 형법 총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자고 행위를 배척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사안이